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약속했던 보강 자료를 지금부터 녹화를 해볼게요. 이 영상은 이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링크로 제가 올렸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일부러 유튜브 링크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는 좀 이제 빨리 감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좀 자유롭게, 이거는 뭐 출석이랑 관련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자유롭게 시청하시고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C분반 기준으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C분반 학생들이 지금 여기 학습집 20페이지에 5번부터 못했거든요. 이거부터 한번 계속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B분반 학생은 여기까지 풀었을 건데 그냥 또 보는 걸로 할게요. 자, 5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 2m인 물체 A, B가 각각 2v, v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자르고요. 충돌한 후 동일 직선상에서 A가 V의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나오고 충돌 전, 충돌 후, 그냥 이런 글자가 보이면, 여기 이런 충돌 전, 충돌 후라는 글자가 보이면 이거는 무조건 운동량 보존이에요. 운동량 보존. 얘를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쓰면 지금 그림을 잘 보면 조금 확대해서 갈까요? 자, A의 질량과 속도 알고 있죠? 그죠? 질량과 속도 알고 있고 B의 질량과 속도 알고 있어요. 충돌 전에. 그리고 충돌 후에 A의 질량과 속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B의 질량을 알고 있지만 B의 속도는 모르죠. 그죠? 이거를 하나를 모르는데 얘를 운동량 보존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기억번에서 바로 물어봤죠. 충돌 후 B의 속도는 얼마냐. 이거를 우리는 여기를 VB라고 합시다. 이거는 뭐 자유롭게 작성을 하셔도 돼요. VB라고 하든 V'이라고 하든 V1이라고 하든 V2라고 하든 그냥 X라고 놓든 이거는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운동량 보전. 충돌 전 운동량의 합. 자, A부터 적어볼까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2mv 더하기 B도 2mv네요. 2mv. 충돌 전에는 4mv의 운동량. 충돌 후 mv 있고 더하기 2mv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충돌 전과 후가 같다. 이렇게 되니까 식을 세워보면 4mv는 mv 플러스 2mvb가 되죠. 이 식을 다시 쓰면 3v는 m을 다 날렸어요. 2vb. 결론 vb는 1.5v 이렇게 되는 거죠. 개분 맞고요. 자, 니은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물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면 되죠. 자, 여기다 적어줄게요. 델타 P는 I.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MV 빼기 처음 운동량 EMV 빼면 마이너스 MV.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떼버리고 MV 됐죠? 디귿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작다. 자,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자,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아까 MV였죠.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델타 P B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중 운동량은 2M 곱하기 1.5V니까 3MV 빼기 2MV니까 MV 똑같네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사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A와 B가 서로 힘을 주고받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자, 뒤에 6번 문제로 할게요. 여기는 이제 A반, B반, C반 전부 다 안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6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벽을 향해 EV의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이고, 자르고 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거 뭘 구하란 얘기예요? 충격량의 크기, 결국에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라 라는 뜻입니다. 너무 쉽지 않을까요? 자,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플러스라고 잡았죠? 여기서 보면 속도가 EV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플러스죠. 근데 벽에 충돌하면서 이게 이 그래프가 실제 충돌을 그럴듯하게 표현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벽에 닿기 시작한 거야. 벽에 닿으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급격하게 느려지겠죠. 느려졌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을 지나가면 여기 오른쪽 구간이 되면 여기는 완전히 튕겨져 나왔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죠? 이 가운데 구간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색깔이 똑같으니까 별로 안 좋다. 여기가 충돌 구간이에요. 충돌 구간 또는 충돌 시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를 물어보진 않아. 여기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충돌 전과 충돌 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델타 P를 구하는 거니까 질량은 m이고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v네요. 마이너스 mv 빼기 2mv니까 마이너스 3mv인데 크기를 물어봤죠. 결론 3m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따라 직선 운동하던 질량이 3kg의 물체, 여기서 잘라야죠. 질량이 3kg, 이거 밑줄 그어야 되고,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동안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시간 속도 그래프네요. 시간 속도 그래프. 근데 질량이 3kg잖아요. 근데 질문 볼게요. 0에서부터 6초 동안 0에서부터 6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이게 이 충격량의 크기가 나오면 바로 뭘 떠올리면 된다? 델타 P를 떠올리면 되죠. 델타 P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얘를 계산해 볼게요. 나중 운동량 질량 3kg 곱하기 이게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이죠. 그럼 나중 거부터 하면 2m/s 빼기 처음 운동량 3kg 곱하기 마이너스 2m/s 계산하면 236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이니까 12kg/s가 답이 되겠습니다. 결론 단위가 안 맞네요. 근데 kg/s랑 뉴턴세크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결론은 12 뉴턴 세크 또는 그냥 12라고만 해도 정답입니다. 자, 8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따라 직선 운동하던 질량이 2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네, 운동량 시간 그래프 처음 보셨죠? 근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1번부터 볼게요. 1초일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인데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질량이 2kg이라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운동량 이게 운동량은 P는 mv잖아요. P는 mv에서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속도가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문제가 질량이 2kg이니까 2로 다 나눠버리자고. 2로 다 나눠버리면 그게 속도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풀던가, 그럼 잘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F는 M의 A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얘를 다시 쓰면 M은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질량 곱하기 델타 V는 델타 T를 분모를 그대로 살리고 분자 M 곱하기 델타 V를 묶어서 델타 P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결론 힘 F는 델타 T분의 델타 P예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풀면 1초일 때는 여기서 보면 델타 T분의 델타 P 가로축 색깔 여기서 바꾸자. 델타 T 시간의 변화량 분의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 가로축의 변화량 분의 세로축의 변화량. 의미하는 건 뭡니까? 기울기죠, 기울기. 이 옆에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그러면 1초일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2분의 3에서 1.5N.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고요. 2번 3초일 때는 여기잖아요. 그럼 이거 기울기 구하면 가로축의 변화량 2, 세로축의 변화량 6. 2, 6. 기울기는 3인데 이거는 힘입니다. 3N이니까 질량이 2kg이잖아요. 3N을 가속도는 m분의 f니까 집어넣으면 3N 나누기 2kg 해서 1.5m/s 제곱. 이게 답이 되죠. 바로 3번 2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아유,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오죠. 결국 델타 P를 구해라. 얼마입니까? 2에서 4초 동안 델타 P는 6. 그래서 6N/s. 이게 답입니다. 너무 쉽게 풀었죠? 굉장히 빠르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다시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9번 동일한 유리컵 A, B를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각각 돌판과 방석에 떨어뜨렸을 때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돌판은 당연히 깨지고 방석은 안 깨질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똑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물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충격량이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충격량은 똑같은데 F 곱하기 델타 T에서 델타 T와 F가 서로 달라진 겁니다. 자, 기억번 충돌하기 직전 A와 B의 운동량은 같다. 당연하죠. 똑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했다라고 했죠. 중력과 속도가 작용해서 충돌 직전의 속도는 똑같을 겁니다. 니은번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보다 크다. 충격량은 둘 다 똑같죠. 동그라미가 아니고 X. 디귿번 A에 작용한 충격력은 B에 작용한 충격력보다 크다. 자, A의 충격량하고 B의 충격량이 똑같은데 A의 충격량을 써보면 FA 곱하기 델타 TA가 되고요. B는 FB 곱하기 델타 TB가 되겠죠. 근데 델타 TA랑 델타 TB랑 누가 더 크다? 충돌 시간은 누가 더 길어? 방석이 더 크잖아. 그러면 FAB는 이렇게 되겠지. A의 작용 충격력이 크니까 B보다 크니까 깨졌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10번 문제 되게 제가 많이 넣었군요. 아유, 힘들어라.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의 M인 물체가 V0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힘 시간 그래프 넓이가 면적이 의미하는 거 뭐다? 면적이 의미하는 거 충격량이다. 그 넓이가 MV0라고 나왔네요. 충격량 I는 MV0라고 놓으면 될 것 같아요. 1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0이다. 맞고요. 2번 힘이 작용한 후 물체의 속력은 V0이다. 자, 이거 잘 보세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V0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V0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한 거죠. 힘이 작용을 해요. 한글로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힘의 크기가 일정하진 않지만 어쨌든 시간 라지 t 동안 힘이 작용하면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떤 속도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MV0가 돼야 돼요.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MV0니까 여기가 EMV0가 됐을 때 이걸 성립하겠죠. 그러니까는 힘이 작용한 후에 물체 속력은 V0가 아니고 EV0가 됩니다.
3번 물체에 작용한 충격력의 크기는 충격량 I는 mv0인데 얘는 충격력 얘가 충격력입니다. 써줄게요. 충격력 곱하기 충돌시간 t F 충격력은 t분의 mv0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됐고요. 맞네요. 자, 11번 문제. 자, 다음은 충격량과 충격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그래프 면적 똑같고 충돌 시간이 달라진 거네요. 충격량이 똑같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은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충격력을 작게 해준다. 그리고 충격량은 일정하다. 델타 P도 일정하다. 이런 안전장치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억번 자동차의 에어백 정확한 설명이고요. 니은번 야구공인 타법은 힘이 똑같을 때 힘이 일정할 때 델타 T를 증가시켜서 I를 증가시키는 거고 델타 P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니은번 틀렸고요. 보호대 무언가 보호하는 장치가 나오면 전부 다 이 그래프와 해당이 됩니다. 리을번은 니은번이랑 동일하고요. 미은번 자동차의 범퍼가 자동차와 인간을 보호하는 장치니까 똑같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각종 보호장치 또는 보호장비, 보호대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운동량 내용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조금 이제 파일을 짧게 잘라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페이지, 운동량 쪽 학습 보강 자료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